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다음생 이야기 지금 3세 양주인과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전생, 현생, 불교에서는 전생, 현생, 내생의 인과를 믿는 종교다. 그건 진리입니다. 불교인만이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저는 항상 인과의 이런 그 가르침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의 교양 교재로 좀 다들 배웠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종교성이 좀 더 많이 포함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인과 얘기할 때 씨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교수들이나 강사들 강의하는 거나 스님들 강의하는 거 보면은 불교는 인과, 인연, 생기, 전부 연기, 인연, 인과 이게 전부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거 빼면 불교 얘기가 안 돼요. 또 불교 가르침이 성님이 제대로 안 해요. 씨 뿌린 대로 거둔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생에 씨 뿌린 것을 현생에 씨 뿌린 것이 내생에 연결되어져서 이어지는 것이다. 상속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과 얘기는 막연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불신을 해요. 인과 불신이. 왜 그러냐면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더 잘 살더라. 뭐 잘 살고 못 사는 게 전부 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인과를 잘 안 믿는다고. 그나마 제가 인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믿게 하는 것이 전 시간에 얘기했던 이거 전생투시. 전생투시. 뭐 이게 전생 리딩, 전생 최면, 전생 회귀 전부 다 같은 얘기예요. 전생을 들여다봐요. 그냥 막연하게 이걸 미신으로 보면 안 돼. 미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성철 스님 말씀도 전 시간에 드렸고, 전생을 믿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라는 얘기까지 했고, 이것을 그 근거를 대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시나리오 각본을 써도 이렇게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전생에 리딩하고 최면하고 걸면은 투시를 하면은 그게 그대로 다 보인다. 현재 내 삶의 어려움이 전생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과가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 드러나요. 설명을 하자면. 그렇지 않고 인과를 그냥 막연하게 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금생에 있던 일도 기억도 나이 들면 다 까먹는 세상에 믿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생 투시를 통해서 인과를 믿게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조금 색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연불 이야기 때, 엄 얘기할 때, 전생에 너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업이 현생의 연월일시에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해서, 그것이 이제 제가 조회수 한 70몇만을 지금 저기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요, 여러분한테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건 믿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쪽의 사상에 대해서 한참 빠져 있다 나왔는데, 나는 내 철학이 된 건 확실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연월일세가 이제 우리가 명리학이라는 건데, 이것은 잘못하면 이게 무슨 운명론 쪽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불교는 운명론에 빠지는 것도 그렇게 거기에 나는 이대로 전생의 팔자대로 사주팔자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 부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 철학이 됐지만 이 사주팔자 얘기 어디 자꾸 알아보러 다니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 왜냐? 거기에 나는 전생에 진대 이렇게만 살아야 돼. 그 부연 설명해 주면 괜찮아. 너는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네가 이숙인과로서 네가 달리 공덕을 닦고 복을 짓고 계속 잘 살면 이것이 참여되고 없어지고 잘 살 수 있어. 향상인류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너는 운명도 이렇게 살아야만 하면 이건 불교 가르치고 배치됩니다. 그나마 연원일시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원일시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전생에 네가 자식 복을 못 줬어. 전생에 인간 복을 못 줬어. 전생에 남편 복을 못 줬어. 전생에 재산 복을 못 줬어. 전생에 그 건강 복을 못 줬어. 이런 얘기, 오복 얘기. 이런 얘기들이 이게 어떻게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별, 세상 사람들이 차별하잖아요. 누구는 국회의원을 해도 5번, 6, 7번을 하고, 누구는 장관을 또 2개, 3개, 4개 하고, 누구는 구의원 하나만 하려고 해도 그냥 몸을 달아도 안 되고, 예? 이게 전부 자기의 운명대로 전생에 신구이 사업된 대로 복 짓는 대로 간다는 거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세양중 인과라는 거, 내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그나마 이 명리가요, 사람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먹고 사는 문제 직업으로 돌다 보고 간판으로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 인정을 못 받고 또 인정을 못 받게 또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같은 사람이 될까봐 일체 얘기를 안 해요, 진짜. 우리 저래 신도들도 제가 이런 거 아는 것도 몰라요. 제가 얘기 안 해서. 이제 강의해서 하지만, 그나마 강의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인과 얘기만 하지, 인과를 우리가 믿고 이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믿느냐, 묻고 싶어서 이렇게 전생투시라는 얘기는 성철 스님도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월일시 명리학 얘기는 주역이라는 것도요, 주역도 공자가 끈이 3번 끊어질도록 읽은 책이에요. 공자 같은 성인이, 4대 성인이. 이 주역도 점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점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명리라는 건 여기서 딱 하나만 얘기하고, 여기는 긴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자연법칙이에요. 자연법칙. 이 명리는 어디에서 되어 있느냐면, 보면은 모계절기라 싹이 나서 풀이 무성하고, 여름에는 그게 이제 햇빛 받아가지고 왕성히 있다가 가을에 단풍 들잖아요. 단풍, 여름에는, 봄에는 목기운이 살아서 막 자라나고, 여름에는 이제 화기운이라 막 거기서도 그냥 마지막 절정을 이뤄요. 여기서 이제 색상이 돋고 하다가. 그 다음에 화기운이요. 가을에는 금은 차거든요. 이게 백색이고 색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목생화에서 여기서 이제 불이 한참 일어나다가 이 금기운이 와서 낙엽 지는 게, 금기운이 없으면 이건 나무는 한없이 자라가요. 그냥 무조건 오고. 이게 자라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나 추던 겨울에 동면화 취하고 있다가 다시 이어지는 거. 이게 자연과학이에요. 자연 철학이고.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제가 길게 설명하면은 오해 서질 있고 부처님 가르침하고도 어긋나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어쨌든 제대로 이걸 깊이 주역에까지 깊이 들어가면, 주역은 이게 점 보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점을 칠 수는 있지만, 타노 스님도 주역에 의해서 정역을 얘기하고, 일본은 가라앉을 거고, 인도네시아 많은 몇만 개 섬은 얼마가는 가라앉을 거고, 이런 얘기, 타노 스님도 말씀하신 게 주역에서, 정역에서, 주역과 정역, 여기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큰 스님도 바를 정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걸 삿대다, 그런 얘기 해서 되겠냐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궁금하다면, 이런 주역이나 명리거나 20년 공부하면 될 거예요. 20년 공부하고 나서 그때 가서 깊은 물에 물은 떠먹어본 사람만이 알듯이, 깊은 물에 떠먹어보지 않고 옳다 그러다 얘기는 좀 빠르다,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과는 특히 전생, 연생, 내생까지의 인과는 이렇게 전생 투시나 릴이나 체면이나 회귀를 하자면 모른다. 그 다음에 그나마 연월일시에 나타나는 명리학적인 걸로 해석이 돼야 나름대로 전생은 너는 무슨 복은 못 주고 무슨 복은 많이 지었어. 그 복을 이 생에 많이 지어.
전생에 못진 건 너무 인색했어. 그래서 가난해. 이런 가르침을, 교훈을 줄 수 있지. 이걸 잘 쓰면, 이제 칼이 양념, 그 음식을, 좋은 음식을 만들고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잘 쓰면, 제대로 공부해서 20년 이상 공부해 잘 쓰면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려요. 그러니까 혹셈 이민하는 얘기 가지고 그냥 무조건 오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를 잘 좀 낙처가 어딨나 말씀을 드리고, 인과는 전생투시 아니면 연월일시 명리에서 그런 대로 답을 내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불행한, 모든 걸 행복하지 못한, 우리는 좋은 일보다 불행한 것이, 잘못된 것이 많이 떠오릅니다. 불행한 일상에 숨어있는 영적인 숙제, 우리는 전생에 지은 업을 숙제로 이 생에 태어난다고 보면 맞아요. 숙제 풀러 왔다. 근데 숙제하지 않고 다 때려. 부부가 만나는 것도 전생에 원한 관계나 좋은 관계나 숙제하려고 태어났는데, 숙제하다 말고 어렵다고 지쳐가지고 헤어지고, 그렇고 또 왼수되고 서로 칼부림 나고 이런 게 하는데, 이런 것은 숙제하다 말고 다음 생에는 더 큰 업으로 돌아온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 계도에서 힘들게 산다는 것은 자연법칙, 인과법칙을, 좋은 씨앗 뿌리면 좋은 열매 맺고, 나쁜 씨앗 뿌리면 나쁜 열매, 탱자 심으면 탱자, 귤 심으면 감귤을 열린다는 걸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계도에서 벗어난 영혼은 그 우주의 존재 법칙, 그러니까 전생을 투시하고 퇴행해서 안다는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행의 이것을 우주의 인과 법칙을 알아서 도와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가한테 우리가 재진해낼 때 영가 법문이 중요하거든요. 2시간, 3시간, 4시간 그 추륙제, 영산제, 예수제 하는 그런 큰 제도, 결국은 영가한테 연불이라고 하지만 법문이에요. 법문. 산 사람한테 지금 제가 강의하듯이, 그래서 법문을 깨달은 영가는 천도돼서 좋은 데 갈 거고, 법문을 못 알아듣는 어리석은 자는 천도가 안 돼서 구천을 헤맬 것이다. 작기로 남아서 구천을 헤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영가는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대신 가족들이 공덕을 닦아주는 게 천도제하고 49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장경에서도 영가는 힘이 없어서 죽어서 아무도 힘을 보태지 못하니 가족들이 공덕을 베풀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처할 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냐라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하나의 숙제로서 의문을 품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생에 지은 카르마의 법칙을 이 생에서 숙제한다는 것은 전생에 내가 쓴 각본과 대본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 전생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전생에 내가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서 쓰여진 극본과 대본과 그런 그것을 대본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숙제를 하는 목적에 있다. 그래서 카르마 법칙은 권선징악으로서 악을 꾸짖고 선을 칭찬하는 데 있지 않고, 벌을 주고 복수를 하고 징벌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무자비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전생에서 네가 이렇게 지었지 하는 것은 교정하고 수정해라. 자업자득한 걸 네가 얽혀매고 네가 묶어놓은 건 네가 풀어라, 이 얘기예요. 네가 풀어라. 숙제하는 것이다, 그걸. 그래서 전생에 부족한 거, 네가 자식 놓은 복이 없고 재복이 없는 것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인덕을 쌓고 인색하지 말고 베풀어라. 실 한 올에라도 베풀고 헌금 한 쪽이라도 베풀어라.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전생을 아는 것이다. 알면은, 이해를 하면은 고쳐나갈 거 아니요. 그리고도 뭐 아니라고 나가면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영원히 구제불능이고요. 그래서
전생을 회귀하는 것은 본인이 지은 카르마를 해결하고 정화하기 위해서다. 전생에 지은 업보를 정화시킨다. 깨끗이 변화시킨다. 정화시키는 것이다. 수정하는 것이다. 해결하는 것이다. 전생을 회귀하는 이유는,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은 전생퇴행, 자기가 세운 그 영적으로 계획과 목적에 맞는, 그러니까 자기가 전생에 지은 신구의 마음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지은 업을 가지고 부모를 선택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당신이 전생에 대본을 쓴 영적 계획과 목적과 모든 대본을 가지고 당신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너를 선택한 게 아니라 자식이 네가 부모를 선택했다는 걸 잊지 말고, 그래서 부모 원망하면 안 됩니다. 효는 해도 끝이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얽히고 설킨 인과로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제8아리학식 얘기를 많이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얽히고 설킨 인과가 저장돼서 다음 생으로 상속되고 연결된다. 그래서 그 계획과 약속은 무의식, 우리가 얘기하는 의식과 무의식이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의식은요, 전생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CCTV에 다 찍힌다. 제8식 아레아식의 함장식, 저장식, 무의식에 저장된 것이다. 함장식 모두 다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는 인식이다. 그래서 무의식이 전생에 지은 것이 저장되어 있다가 이 생에서 그것이 하나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것이다. 전생에 내가 지었던 그런 의식이 저장되던 정보가 전생에 그런 것을 저장됐다 현생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전생의 삶을 알아야 현생의 삶의 본질을 깨달아요. 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본질을 알게 되는, 전생을 모르면 이건 모른다. 남 원망하고 증오하고 전부 남 탓만 하고 산다 라는 얘기. 신동이라는 얘기 있죠. 특히 뭐 노래 잘하는 사람 보자요. 국악을 잘하는 음악 악기를 잘 다룬다 하는 사람들 신동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신동이라는 얘기를 할 때 특히 그 노래 자랑할 때 보니까 마스터들이 평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7살짜리, 14살짜리, 9살짜리가 하는 걸 보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타고난 재주가 있어야 된다. 재능이다.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라는 얘기. 그게 자기 복력이에요. 전생에 거기 얼마나 공을 들였냐. 공동력이고 복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동소리를 듣는 것도 타고난 것이다라고 평을 하더라고. 노력으로만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이 전생 얘기를 할 때 신동이라는 얘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생에 했던 것이 그렇게 무의식이 현재 의식의 발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생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 생사 문제를 그래서 수수께끼가 그래서 풀리는 거예요. 전생을 알아야. 이래가 수수께끼가 안 풀려요. 숙제 못 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신 분석학자들, 심리학자들은 이 잠재의식, 제8아리아식, 저장식, 함장식, 이 무의식은 각성되지 않고 지각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요. 무의식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기억에서 이게 없어졌어요. 다 심층의식. 우리가 의식은 표층의식이고, 무의식은 심층의식이에요. 심층의식. 깊이. 그리고 의식은
표층의식, 박해, 표면의식, 표층의식, 표층의식. 현재의 의식, 내가 지각하는 거,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의식이에요. 현재 의식이에요. 제6식. 그런데 무의식은 제8나리아식 저장된 정보는 심층에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깊은 물의 물은 쳐다봐도 안 보여요. 깊이가 얼마인지. 표면의식은 의식이고 심층의식은 무의식이라는 걸 무슨 이해를 하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식과 무의식, 전생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과 현재 의식은 서로 응해지고 있다. 서로 상극이 아니고 상격,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갭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서로 응해주고 있다. 고리가 있다. 응해주는 고리가 있다라는 걸. 그래서 표층의식은 심층의 무의식의 잠재의식의 존재에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하고 사유하는 삶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 속에서는 잠재의식, 무의식의 간섭을 받아요. 심층의식에. 표층의식, 표면의식에 살아서의 의식은 전생의 심층의식에 자기가 저장된 정보에 간섭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전생하고 삼세 양주 인과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 단견, 이걸 얘기하면 안 돼요. 단견을.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학습하고 경험된 그런 지식으로 가지고 이제 일상을 살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을 응용해 가지고 그 의식적 사유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의식적 사고가 나를 바라보고 살았는데 학습과 경험으로 터득한 지식은 의식의 영역에 이제 의식이 입력되죠. 그게 삶의 방향타가 되죠.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한 대로 현장의 삶의 현재 직업에 의해서 그걸 활용하고 살잖아요. 그것이. 그런데 내의 자주나 기능, 누구는 바느질을 잘하는데 누구는 바느질을 못하고, 누구는 뭐를 잘하는데 뭐는 못하고, 누구는 수학을 잘하는데 누구는 국어를 못하고, 이것이 전부 다 자기의 경험과 익힌 대로 학습한 대로 드러나는 것이 전생에 수학을 잘했으면 이 생에도 수학은 술술 잘 풀린다는 거예요. 영어도 그래, 어학도 그렇고. 그래서 의식은, 현생의 의식은 전생의 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현생의 의식은 현생의 의식, 현생에 나와서 배우고 익히고 학습된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전생의 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뿌리를 두고 있다. 근을 두고 있다. 그래서 전생을 투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는 말씀. 그리고 존 바그라는 이러한 사람은 책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서 진정한 자기의 현생의 의식은 무의식의 저장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생의 의식은 전생의 무의식에서 이어서 발로돼서 함께 상응한다는 것을 알아야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생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전생 투시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다 영향을 미친다. 현생의 의식의 감정과 모든 그 느낌 이런 것이 전생의 무의식이 다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위에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온전한 자기의 존재는 이해하지 못한다. 후에마이 호데마이, 나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퀘스천은 전생을 투시해봐야 무의식을 알아야 현재 의식의 학습과 경험에서 뭘 잘하고 잘못하고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 우리가 예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같은 분도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은 끈질기고 집요한 착각이 불교하다. 중요한 얘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구분하는 거예요. 단결된 거.
과거는 과거, 과거는 과거, 지금은 지금, 미래는 미래, 단절돼서 딱딱 끊는 거. 현생에 막 살아도 되고, 그냥 다음 생에 없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화내고,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이 모든 것이 구분을 짓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의 삼생의 양주인과 구분을 짓지 말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을 짓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금강경에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소판하지 않을게요. 과거의 마음도 얻을 바가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바가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바가 있는데, 너는 어느 마음에 점심을 먹을 것이냐, 어느 마음에 점을 찍을 것이냐, 이 얘기도 그냥 넘어갈게요. 그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에 나온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금강에 나오는 과거 신불, 미래 신불가득에 대해서 우리는 단절로 보지 말고 이어서 봐야 된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아인슈타인 같은 그러한 과학자도 착각이다. 그러니까 이 과학도요, 이 과거 전생 이야기까지 들여다보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근간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과학자도, 세계 인류 과학자도.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삼세 양중인과 해인사 일주문이가 청하는금에 보면은 역청겁이 불고 국만 장금이라. 참 이게 과거, 현재, 미래는 아인슈타인이 구분 짓는 건 착각이라고 했듯이 참 불교의 세계는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 미래 신불가득이라는 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깨달음의 세계라는 거. 시간,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시간에 집착해서 사는 게 수자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금강경에서. 벌써 이렇게 됐네. 때가 지났네. 벌써 한 해가 다 됐네. 이런 거. 수자상에 빠지는 거. 역천겁이 불고. 천겁을 지났어. 천겁을 지났는데 외시 아니네. 신라시대 얘기를 하니까 과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천겁이 불고 천겁을 지나도 외시 아니고 외시 아니다 이거요. 극만세의 장금 펼칠 긍자 만세를 지나서 펼쳐 살았어. 그런데 지금이래. 에? 만세를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지고 전개해서 살아가잖아. 그런데 그것이 지금이라네. 미래가 외시 지금이고 미래가 지금이고. 그래서 해인사 팔만대장경 법부존에 가면은 원각도량 하처요. 현금생사가 곧 이곳이다. 원각 도장이 하처냐. 현금생사가 생사가 즉시다. 원각도량이 어디지? 부처님 진리가 이렇게 전개되어 있잖아요. 팔만대장이 보관되어 있잖아요. 원각도량, 부처님의 진리에 깨달은 세계에 어느 도량이 어디냐? 원각도량이. 거기가 원각도량이자 팔만대장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생사 즉시라. 현금 네가 생사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원각도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행복해야지. 여기서 행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행복하지 않아요. 목적 달성에 대한 행복은 없다. 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야 된다. 시간과 공간을, 과거, 현재, 미래, 시방, 삼세, 이런 걸 다 벗어나는 거. 법성 원륜 무이상. 법성을 원륜해서, 진리는 원륜해서, 영원한 행복은 원륜해서 두 상을 짓지 않으면 영원한 행복이다. 이분법에 빠지지 마라.
깨끗하고 더럽고 두상이 없다. 차별상이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행복해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21세기의 정식 분석학에서는 무의식을 분석해서 현생의 삶의 존재 이유를 파악하라. 전생의 무의식을 우리가 판단 분석해서 현생의 삶에 내가 존재할 이유, 살아야 할 이유, 나는 누구인가를 전생의 무의식을 분석해서 파악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교적인 건 제8아리아식에 저장되고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걸 보고서 현생에서 삶의 존재 이유, 내가 누구인가, 왜 살아야 되나, 왜 태어났는가를 파악하라고 21세기 전신 분석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번의 험난한 생을 헤치고 살아야 6번, 전생, 현생에서 6번 태어나는 게 우리가 6번의 험난한 생을 헤치고 살아야 7번째 태어나면서 그 영혼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생에 사는 건 전생에 숙제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6번을 태어나는 동안은 계속 숙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생 가지고 끝나지도 않고. 숙제를 잘 한 사람은 7번째 태어날 때 행복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6번 태어나면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고 생을 마친다든가 극단의 선택을 한다든가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자식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부인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숙제를 하지 않고 얽히고 설킨 거 왼수다, 죽일 놈이다, 살린 놈이다 하고 사는 것은 7번째 행복으로 태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에 이렇게 어렵게 살아도 나는 태어난심 되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6번을 좀 숙제를 많이 하고서 7번째 행복하게 태어나고자 그런 거 원하는 거. 부처님은 제가 정확한 건 모르더만 지금 생각나는 건 800생을 이 생에 와서 성불 한 거예요. 80생도 아니고 500생인가 800생 혼동되는데 800생을 이 생에 태어나서 마지막 인도 땅 2566년에 4월 초파일에 인도 땅에 부처님으로서 오신 거예요. 태자로 태어나서 발상성도를 보인 건 인간한테 교육하고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을 사람으로 제도를 하니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와서 늙어 병들어 죽는 8가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부처님으로서 아예 오셨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상계계고 아당한지라고 탄생계에서 부처님으로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태자로 태어나서 육류고행에서 성불한 게 아니고. 그렇듯이 우리도 지금 6번째 고단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숙제를 잘하자. 숙제를 잘하자. 머리로 살지 말고 가슴으로 살고 소울, 혼으로 살자. 영혼의 모음으로 살자. 하루를 살아도 진정성 있게 살자. 그렇게 산다면 분명 다음 생에는 자신이 원하는 편안한 안심인명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남성과 전생 인연에 대해서 한 남성하고 지금 살아요. 그런데 또 누구를 사랑해요. 극진이. 전생 인연이 궁금해요. 여성이. 남녀 문제입니다. 사랑 얘기입니다. 전생에 내가 어떤 인연이었는지 이 사람과의 궁금해. 그에 대한 이해를 전생 투시를 했어. 그랬더니 그들은 조선 후기에 남성은 양반가의 아들로 태어났고 예술인은 예술을 사랑했고 투시를 하니까 여성은 사물놀이패에 로 이제 공연을 하는데 너무 북과 그 괭과리를 잘 쳐. 그러니까 이제 남녀로 처음 보는 순간 짧은 시간에 한눈에 들어가지고 그 아주 간절한 그 사랑을 나눕니다. 사물놀이패 여성과 양반가 아들, 예술 사랑하는 사람이 전생에 그렇게 조선 후기에 만났어.
그러니까 그 전생에 대해서 듣고 있던 여성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전생이 어떤가. 그랬더니 그때 양반집 이제 아들이 지금의 왜 남자친구냐. 그러니까 지금 결혼해서 사는 사람 여자예요. 그런데 전생에 지금의 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결혼 전에. 그래서 그 남성이 이조시대 그 사람이 그 남자입니까? 했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성은 결혼 전에 사귄 웬 남자, 이조시대 후기에 그 남자친구를 우연히 나중에 출세하다 보니까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한 남성과 단란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이조시대 후기에 사물놀이패 할 때 만났던 그 사람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 필연이죠. 그래가지고 짧은 시간 내로 사랑의 불길을 태우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이제 이 여성은 괴롭겠죠. 참 괴로운 거예요. 감각적 쾌락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그 노래도 있대요. 자, 그리고 또다시 이제 또 사랑에 빠진 그 옛 남자친구와 조선시대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남자를 두 번 만나고 현생 사는 사람은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생 투시에서 리딩은 뭐라고 하느냐. 지금 내 남편하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현 남편과 서로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은 이조시대 만나서 이생에서 결혼 전에 만났던 그 사람하고 사랑을 불태울 게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옛 남자친구에 느끼는 그 사랑의 충동을 이게 이제 어떻게 거두어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전생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의 불씨.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다음 생에 당신 만나냐 안 만나냐 가지고 나는 안 만난다, 나는 만난다. 왼수를 내가 왜 만나냐 이런 정말 농담 아닌 진담도 우리가 하고 살죠. 그런데 그 상당히 그 사실적인 얘기예요. 농담이 아니고 만나느냐 안 만나냐 이 문제도 숙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생에서 부부가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옛 남자친구에 느끼는 사랑의 충동은 전생에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의 불씨가 무의식에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의식에서 살아난 거예요. 전생에 사랑을 하다 이루지 못한 그 불씨가 남은 것이 현재 의식에 전생의 무의식에 제8 아래아식에 간직된 저장되어 있던 정보가 튀어나와서 짧은 기간에 사랑을 태우는 것을 정념이라고 그래요. 정념. 불태우는 것. 불꽃이 타오르듯이.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걸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그러한 충동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건 전생의 무의식이 현재 의식에 되살아났기 때문에 충동적 감정. 이거 못 말리겠죠. 당신도 못 말리겠죠. 그래서 자제해야 되고 서로의 자기 본래 자리로, 가정의 자리로, 가족 있는 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이성적인 간절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생연분이다 하고 이 남자가 업을 또 지어가지고 얽히고 설켜서 다음 생에 또 서로 자격을 시켜서 죽이고 살리고. 이게요, 지금 이걸 보면서 요즘 뉴스 보면은 서로 사귀었던 사람들이, 남자들이 찾아가서 그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짧은 기간에
정념에 불탄 사람들,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그렇게 사랑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그 감각적 쾌락에 의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의 말로의 현주소예요. 에디거 케이시, 제가 좀 좋아하는 철학자, 예언자, 심리학자인데 성철 스님도 책에 언급하고 있는 분. 인간의 충동적 감정, 남녀가 짧은 시간에 불꽃 튀기듯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에디거 케이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성에게 견딜 수 없는 매력을 느끼면, 이성의 남녀가 견딜 수 없는 매력을 느끼면 그 마음은 경계를 해야 된다. 숙명적으로 이것도 어쩔 수 없다.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 이분은 많은 사람 몇천 명을 연구하고 그걸 한 결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남의 시간이 짧은 어떤 사람에게 강한 성적 애착은 느낄 때 더욱 그렇다. 여기 제가 말씀이 나오네요. 만남의 시간이 짧은데 이성이 만나서 강한 성적 애착을 느낄 때 더욱 경계해야 된다. 어디 있다 이제 왔느냐가 아니고, 그것을 훌륭한 또 짧은 시간에 그 충동적 감정에 의한 결혼 연결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것을 훌륭한 결혼으로 발전시키기 쉽다는 바람만큼은 신중함이 필요하다. 에디거 케이시는 많은 사람 연구 결과 짧은 만남에서 불꽃 튀겨서 결혼한 사람들이 실패, 이혼 확률이 많더라는 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언제든 폭발하려는 카르마의 도화선에 언제나 폭발하는 카르마 법칙이에요. 이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내로남불, 옳지 않은 거, 그런 카르마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기 싫다면 그 감정을 충분히 살피고 조심해야 된다. 카르마 법칙의 도화선에 불 질리면 되돌이킬 수 없는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에디거 케이시 얘기를 우리 이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경계하고 신중해야 할, 살펴야 할,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 또 제 강의의 삶의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 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큰 공덕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